21대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됐죠. 자, 우선 대선 결과에 대해서 두 분의 짧은 총평을 들어볼까 하는데요. 김종혁 위원님께 먼저 여쭤볼게요. 어떠셨나요? 뭐 예상은 했던 거죠, 사실. 네. 저희가 뭐 여론조사에서 계속 뒤지고 있었는데, 네. 많이 뭐 막판에 무슨 따라잡은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대개는 뭐 전문가들은 아마 10%대 정도의 패배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8% 정도로 줄여들었잖아요. 네, 그렇죠. 거기는 뭐 막판에 유시민 작가의 그 발언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친 것 같기도 했는데, 네. 어쨌든 사실 처음부터 우리가 비상계엄이라는 불법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한 행동으로 인해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네. 사실은 뭐 저희가 이기기는 참 어려운 선거였어요. 거기다가 그 후보를 뽑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, 네. 그것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선거였는데,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41% 정도를 얻은 것은 그 보수 지지자들이 완전히 다 그 붕괴한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, 그것도 사실은 꼭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어요. 네, 네. 박 의원님 어떻게 보셨나요? 우리 뭐 김채곤 말씀하셨지만은 네. 심판 구도로 치러진 선거였습니다. 네. 작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위헌 불법적인 비상계엄 또 그로 인한 탄핵에 대한 심판이 어떻게 보면 이번 대선의 조기 대선의 유일한 구도였다고 생각이 돼요. 네. 그 막판에 보수 결집이 좀 일어나면서 추격을 했지만 따라잡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인 네.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, 반면에 민주당 입장에서 보기에는 간발의 차이로 과반을 넘기지 못한 다소는 조금 아쉬운 대목이 있는 그런 선거였다고 보는데요. 네. 일단 뭐 과반을 넘었으면은 이제 국정 운영에 상징적으로 네. 좀 더 안정적인 의미를 부여했겠지만 어쨌든 역대 대선 최다 득표로 네, 그렇죠. 그리고 탄핵 이후에 지난 그 2017년 대선에서 상대 후보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 17% 차이로 이겼지만 그때는 지금하고 좀 다른 게 다자구도였습니다. 안철수 후보도 한 20몇 %를 얻었고, 이제 그 상황을 제외한다면 민주화 이후로 물론 2007년에 아주 그 대패했던 민주당이 그런 적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장 큰 표차로 이긴 선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. 국정 동력을 얻기에는 뭐 충분한 그런 득표를 했다고 보고요. 보수 진영에서는 40% 넘는 득표를 한 거를 그나마 좀 안도하고 위안 삼는 것 같은데 네. 거꾸로 그게 더 독이 될 수도 있어요. 독이 될 수도 있어요. 사실은 이게 이제 철저한 그런 이 쇄신과 변화에 나서야 되는데 일종의 이제 젖잘싸, 네. 자기 위로를 하면서 그런 어떤 처절한 쇄신과 변화의 소극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. 근데 그런 점을 좀 경계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. 네. 이게 보면은요, 그 이재명 후보는 지난번 윤석열 후보하고 같이 붙었을 때 비해서 1.6%포인트밖에 더 못 받았어요. 네, 그렇죠. 이 와중에. 네. 그러니까 우리가 비상계엄을 해서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그다음에 후보 결정 과정에서 그 난리 법석이 떨었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49. 몇 프로밖에 못 받았잖아요. 네.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놀랐어요. 네.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마 한 52, 3, 4, 뭐 50%를 넘길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네. 구도상으로 보면 그럴 수밖에 네, 없었던 네. 구도였는데, 그런데 49%. 음. 이것은 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유권자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보여준 거고, 네. 또 반대로 저희 입장에서 본다면, 야, 우리가 후보를 조금 더 차별화할 수 있는 후보를 세월하면. 예, 내세웠고, 그 다음에 이 선정 과정에서 무슨 뭐 그 친위 구태타니 뭐 당내 구태타니 이런 소리 없이 후보를 뽑고 총력전을 펼쳤으면 사실 승패는 알 수 없었던 거 아니냐라는 네. 그런 아쉬움을 아주 진하게 남긴 선거였어요. 네. 여기 모르면 최대 128만 원 손해. 아정당은 지원금 설치 당일 즉시 입금. 약정 끝날 때마다 받을 수 있어요. 법이 정해둔 지원금 당연히 챙기셔야죠. 카드까지 최대 혜택 받고 800종 이상 한 번에 비교돼요. 전국 가입자 수 1위 아정당. 가장 많은 가입 수당으로 최대 현금. 다른 곳보다 혜택이 좋다면 차액의 120% 보상, 24시간 무료 상담, 초고속 설치까지,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하는 보장이서도 있어요. 인터넷 정수기, 휴대폰, 이사 청소 카드까지 다 정당하게 받자. 아정당. 저 마지막으로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 대해서 이제 어떤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. 두 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. 예.
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. 뭐 제일 논란이 됐던 거는 이제 3차 TV 토론에서의 그 발언이었고 네. 그로 인해서 결국에 두 자릿수 득표를 못 얻었다라는 이제 사후적인 분석도 사실에 가까운 것 네. 같아요. 그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이른바 블랙아웃 기간에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네. 3차 TV 토론에서 그 발언이 있은 이후에 일제히 한 자릿수로 지지율이 추락했고 또 추락을 많이 한 건 한 5, 6%대까지 지지율이 추락했다 그래요. 오히려 그래서 회복을 한 거다 마지막 결과는. 네. 근데 이런 분석들도 있어서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치명적이었고 이준석 그 의원에게 드리워져 있던 혐의, 네. 이를테면 갈라치기와 혐오, 그거를 확증해주는 본인 스스로가 이런 이제 실책, 잘못을 저지른 데다가 결과적으로 그 출구조사 이제 득표 추이를 보면 2030 남성이 주 지지층이고 네. 나머지는 거의 한 자릿수예요. 나머지 세대와 연령 네. 성에서는. 네. 그러니까 요 이제 지지층 구성의 한계. 예. 이걸 이제 벗어나지 못하면 향후에 큰 정치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네. 보고 무엇보다 개혁신당이 약간 이준석 그 사당 비슷해요. 성격도 운영도. 네. 그리고 정치인들이 별로 없어요. 그러니까 일종의 팬심으로 모여 있는 당원들은 있는데 네. 그러면 이제 선거 경쟁력이 없는 겁니다.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한 명이기 때문에 이준석으로 딱 모여서 치를 수 있는데 당장 내년에 지방선거는 전국적으로 내야 될 후보가 몇천 명이에요. 네. 근데 거기에 출마할 선수들이 없으면 정치인들이 없으면 당이 유지가 안 돼요.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 투표용지에 개혁신당이 있겠냐 과연. 이렇게 좀 비관적으로 보는 의견들도 상당수 있고 네. 근데 당을 유지하면서 뭔가 이게 이제 개혁신당이라는 독립적인 존재를 통해서 보수를 혁신하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이 이준석 후보나 개혁신당 앞에 드리워져 있는 이런 어떤 과제나 의문들에 뭐 답을 하고 그걸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죠. 네.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 예. 뭐 박원석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번에 이준석 후보는 상당한 가능성이 있었고 기대도 있었는데 네.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던 약점과 한계들 그런 것들을 더욱 더 고착화시키는 네. 그런 상황이 왔다. 그래서 뭐 3차 토론에서 젓가락 발언뿐만이 아니라 그 발언은 결과적으로 이준석 후보가 어떤 상황을 남녀 갈등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네. 그 노인이라든가 이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약한 고리를 굉장히 강하게 치면서 그 반대급부로서 본인들의 어떤 본인이 정의로운 사람처럼 보이는 뭐 이런 구도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비난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이번 그 경선을 치르면서 그러니까 그 대선을 치르면서 과거에 이제 무슨 성상납 관련돼서 있었던 막 그런 녹취록 같은 게 막 새로 다시 떠돌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다 대충 보셨겠지만 뭐 룸사롱의 장모이사라는 사람과 했던 그런 그 녹취록 같은 게 막 돌았어요. 근데 그런 것들이 막판에 돌면서 제가 보기에는 그 자기의 득표에 굉장히 타격을 입은 것 같고 막판에. 그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이제 다음에 정치 활동을 할 때도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. 네.